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집값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관련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따 관련돼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래 사례 정리하면서 현장 분위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현대아파트 거래 사례로는 압구정 2구역 신현대아파트 51평형이 60억 원의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은 2구역 내에서 한강변에 있는 위치거든요. 여기. 자, 118동에 9층이 60억 원에 체결이 됐었죠. 그 전에 거래됐던 거는 50평형에 106동, 107동이 57억 원, 58억 원의 거래가 됐고, 이번에 118동이 60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현대 아파트는 50평형대에서는 60억 원 아래는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현재 없고, 그리고 118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위치해서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좀 높게 거래되는 로얄동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동일평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년도 8월 달에 최고가가 61억 5천까지 거래가 됐던 매물입니다. 그 당시 신한대 아파트 최초로 평당 1억 2천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 한강변의 선호도를 보여주듯이 6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식을 전했던 압구정 2구역 신한대 아파트 56평형 63억 원에 거래됐던 거는 거래가 불발이 되면서 다시 시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호가가 올라서 현재는 65억 원에 진행이 되고요. 그 3구역 내 구현대 아파트 48평형 53억 원에 거래된 것도 저번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현재는 동일평형으로 해가지고 55억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48평 53억 원도 정고점인 51억 5천만 원을 상회를 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번 주 압구정 각 구역별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구역 미성 아파트죠. 미성 2차 32평형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30억 원에 나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도 30억 원 선에서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7평형 같은 경우도 39억에서 42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41억에서 42억 정도 나와 있고요. 미성 2차 56평형도 현재는 44억에서 45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 1차 34평형도 상한가 38억 원에 근접하게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성 1차 50평형 같은 경우도 상한가 55억 원에 근접하게 매물이 나와 있고, 58평형도 상한가 58억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2구역 신현대 아파트죠. 신현대 아파트 35평형 같은 경우는 상한가 45억 원에 잡혀 있는데, 41억 원 선에서 나와 있던 매물들은 모두 거래가 됐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43억 원에서 45억 원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9평형도 상한가 48억 원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50평형 같은 경우는 58억에서 62억 원 상한가로 보고 있는데,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60억 원 아래는 매물이 모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근처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1평형도 상한가 62억 원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56평형이 하한가 63억에서 67억 원 상한가 잡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이제 65억 원 선에 이제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57평형 같은 경우는 63억에서 67억 상한가 보고 있는데, 요거는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상한가 지금 현재 68억 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으니까 57평형은 68억 원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60평형은 68억에서 75억 원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70억 원 아래는 거래가 다 됐고, 근래 74억 4천까지는 거래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75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61평형도 하한가 68억에서 상한가 7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 현재 나와 있던 70억 원 매물들도 좀 더 지켜볼까 하면서 약간 좀 보류를 하려는 그런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여튼 상한가로 잡혀 있는 거는 70억 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역 구현대 아파트 현대 2단지 현재 시세 한번 볼게요. 구현대 아파트 33평형은 35억 원에서 39억 원 상한가 잡혀 있는데, 현재 1층으로 해서 최저 매물이 34억 정도 나와 있고, 중간층 기준으로는 38억 원, 39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평형 그 5차 아파트입니다. 하한가 41억에서
60억에서 상한가 45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없어요. 그리고 1, 2차 43평형은 하한가 48억에서 상한가 52억 원에 잡혀 있는데 현재 50억 원, 51억 원 정도의 가능한 물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4평형은 58억에서 62억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48평형은 하한가 50억에서 상한가 56억까지 잡혀 있는데 하한가 50억대 물건은 모두 거래가 됐고 지금 상한가 근접하게 지금 54억, 55억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2평형도 상한가 62억 원에 잡혀 있는데 지금은 60억 이상의 매물들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53평형도 58억에서 70억. 여기는 조금 상한가 갭이 좀 큰데요. 이게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갭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로얄층 같은 경우는 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는 로얄층 같은 경우는 지금 70억 이상에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1, 2차 한강변 54평형 같은 경우는 58억에서 65억 원, 상한가 65억 원에 근접하게 매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강변 65평 같은 경우는 그 90억까지 나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좀 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호가 나와 있는 게 95억까지 나와 있으니까 상한가를 95억 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압동 6, 7차 65평형 같은 경우도 70억에서 85억 상한가 잡혀 있는데 근래 70억 초반대 70억 이하 매물들은 모두 거래가 됐죠. 그래서 현재는 70억 이상 매물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0평형 얼마 전에 115억 원에 화제가 됐던 그 평형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120억에 잡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가는 130억에 나와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한가는 130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5평형 65동이죠. 대림 아크로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상한가가 130억까지 나와 있어요. 130억까지 나와 있는 매물이 있고요. 그 현대 2단지 예전에 사원현대라고 했었는데 같은 3구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계단식 아파트 32평형 계단식 아파트 14차 아파트인데요. 현재 하한가 41억에서 상한가 45억까지 잡혀 있는데 지금도 나와 있는 거는 상한가 근접하게 뭐 44억, 45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차 36평형도 43억에서 46억 상한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근래 43억 3천까지 거래가 됐었죠. 그리고 현재는 45억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차 35평형 같은 경우도 상한가 45억 원에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50평형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래 사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주변에 고려해서 상한가 65억 원까지 잡혀 있고요. 그리고 대림빌라트 현대빌라트 73평형인데 75억까지 상한가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4구역 보겠습니다. 현대 8차 성수현대 아파트하고 한양 아파트 보겠습니다. 성수현대 그 현대 8차 35평형 같은 경우는 상한가 41억까지 잡혀 있어요. 하한가 38억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잡혀 있고 그 현대 8차 성수현대 아파트 54평형 같은 경우는 상한가 60억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 아파트 33평형 같은 경우도 상한가 39억까지 잡혀 있고 35평형 40억 그리고 39평형 43억 53평형 58억 55평형 60억 69평형 73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5구역 특징은 이제 20평대 매물들도 있죠. 그래서 20평형부터 시작을 하는데 20평형이 23억부터 25억 원 이렇게 상한가 잡혀 있는데 근래 23억대 물건들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저층으로 해서 23억 5천짜리가 하나 있고 상한가는 25억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평형이 29억부터 32억 원 잡혀 있는데 현재 그 30억 미만은 거래가 다 됐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제 31억에서 32억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 32평형은 5구역입니다. 32평형은 상한가 38억에 잡혀 있고 37평형은 상한가 41억에 잡혀 있고 49평형 58억 그리고 59평형 63억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구정 6구역입니다. 여기는 아직 그 통합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신통이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6구역 한양 아파트 32평형 같은 경우는 상한가 36억까지 잡혀 있고 35평형은 38억. 여기도 근래 40억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40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0평형은 상한가 45억 잡혀 있고 46평형은 52억 그리고 54평형 55억 67평형 85억 69평형 85억
이렇게 상한가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압구정 각 구역별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시세가 어느 정도 분포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압구정동은 최근까지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그 전에 가격이 조정됐던 것보다 상승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를 했었는데, 총선 이후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조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은 규제 완화 이러다 말짱 도루묵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위기 최고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야당 압승의 법 개정 사안 제동 불가피 임대차 입법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어려울 듯 재건축 패스트트랙 리츠 세제 지원 불투명 핵심은 법 개정 문제 야당 설득 쉽지 않아라는 제목이 있고요. 현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규제를 그동안에 계속 풀려고 발표를 하거나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정리를 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전면 폐기한데, 요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법, 지방세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 중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것 또한 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소득세법, 종부세법, 지방세법을 다 고쳐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신축 단지 의무거주 기간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주택법을 또 고쳐야 되는 내용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를 하고 있었죠.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도정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즉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 구조 조정, 리츠 세제 지원 이런 것도 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하나인데, 이것 또한 모든 법을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두면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 재건축 규제 손실,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모두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온도차가 커 국회 협조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조금 협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여야당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 기사 보시면 결국 현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 및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사실 핵심은 법 개정 문제라며, 그러나 야당 설득이 쉽지 않아 기존 정책을 통한 지원 확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조가 쉽지 않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과연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또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기사를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끝났으니 집값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들 충고라는 제목의 또 기사입니다. 규제 완화 발목에 금리 영향, 서울 선도 단지는 정고 좀 회복 중, 정책보단 금리 따라 시장 변동, 공급 절벽 계속되면 시장 불안 가중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도 제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변동, 공급 부족, PF 부실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여전한 만큼 단기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 내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과 공급 축소에 따른 변동성
때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서울 선도단지는 회복세 완연해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또 0.02% 오르면서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8개구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라든가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0억 원에 손바뀜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28억 원,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도 16억 5,500만 원 거래되면서 신고가가 갱신했다는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단지 지역에서 이렇게 상승 전환되면서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에 잡히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해서 그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같은 경우 최근에 10억 원 중반까지 올라서 1년 새 20%가량이 상승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서울 내 아파트 거래를 막았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도 나온다. 정부의 시장 규제 완화 방침에 맞춰 서울시가 실효성 검토에 나선 상태다. 선거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규제 완화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사를 보면은 선거 이후에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세값도 올해 서울 입주 물량 감소 속에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서 전세값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좀 무세한 것 같습니다. 전세시장 금리 공급 절벽이 변수에서 이 모든 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요. 그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회복세는 정책 변수보다 시장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당분간 급격한 등락보다는 박스권 속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은 매물이 많아 소화 과정을 거치는 중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거래량이 아직 평년에 미치지 못하고 시장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이르고 있다 해서 현 부동산 시장과 총선 이후의 부동산 집값 전망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리고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총선 이후 야당의 정책 반영으로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에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유지 공약을 내세운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전세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 그때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가가 단기간에 폭등한 사례가 있었죠. 그 부동산 세제 역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앞세운 여당과 달리 월세 중심 세제 지원을 강조한 야당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세 시장이 더 위축되면 공급 축소로 전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은 전세가가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주택 공급도 시장 회복의 악재로 적용할 수 있다. 민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정부 여당의 주택 공급 대책이 법 개정 지연으로 막히게 되면 2-3년 후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하면서 공급을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발목에 잡혀서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향후에 몇 년 후에는 다시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집값이 또 불안할 수 있다. 즉 상승할 수 있다.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죠. 시장 침체와 맞물려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 가격 급등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시장이 주춤할 때 공급을 꾸준히 늘려서 향후에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당장 규제 완화를 하지를 못하면은 당연히 향후에 집값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몇 년 후에는 다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폭등할 수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 하나 더 보시도록 할게요. 이러다 또 세금 폭탄 터질라 집주인도 개미들도 울상해가지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기, 다주택자 중과 완화 탄력 이를 뜻해서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을 다들 잊은 건가요? 개발 다 막아버리고 공급 안 돼서 집값도 오르면 어쩌나요? 해가지고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가 물 건너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을 이룰 전망이다. 대부분 세금을 덜어줄 정책들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이제 부담을 우려한다는 대목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공급이 지연되거나 막히고 이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는 것부터 어려워졌다. 이 방안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윤 정부는 해당 계획을 수정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한다.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유주택자,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현실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 폐기까지는 좀 어렵지만은 야당에서도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총선 결과에 따라 이 역시 힘들 전망이다. 자, 또 다른 전문가는 세제 개편 이슈는 야당의 부자 감세의 민감도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워졌다면서도 비규제 지역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공시가 현실 속도 조절 등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에선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속히 추진할 거라고 분석했다 해가지고 지금 앞서 나온 내용 중에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각종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 정권에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국회 동의가 쉽지 않아 동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큰 부담으로 느끼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정책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 자, 또 다른 전문가는 다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최근의 집값 흐름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 및 미분양, 집값 고점 인식 등의 영향에서 비롯됐다.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바닥 따지기와 평년보다 낮은 주택 거래 흐름 등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 이렇게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각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통적인 거를 보면은 현재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꾸준히 늘려야지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집값 급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 당장에 어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자 미봉책으로 규제 하나를 안 하고 다시 규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집값 오르는 거를 집값이 회복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집값이 다시 급등하거나 전세값이 급등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뭐 똘똘한 한 채라든가 뭐 상급지 갈아타기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난 정권 때 규제를 통해 가지고 나타났던 현상들인데 이런 게 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앞으로의 집값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 야당이 다수가 차지한 야당이 현재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 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압구정동도 이제 총선이 끝나고 조만간 이제 또 다시 거래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거래 소식을 전하면서 현장 소식 또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